안녕하세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에서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포지션 속성 있죠? 이제 세 가지를 아까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죠? 스타틱, 렐러티브, 앱솔루트.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는 뭐냐? 이런 거를 좀 예제를 좀 살펴보고.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개의 요소들이 연달아서 정의를 할 때, 그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왼쪽에 뭐 배치, 오른쪽에 배치, 뭐 가운데 배치, 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거를 뭐 이제 뭐 배치하는 방법,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플로트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정적인 게 스타틱이라고 그랬죠? 문서 흐름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어떤 좌표값을 기준으로 요소 위치를 설정하겠다는 게 렐러티브, 상대.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좌표값을 사용하는 게 앱솔루트와 픽스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앱솔루트와 픽스드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이제 픽스드는 스크롤을 하더라도 오른쪽에 이제 스크롤 막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하더라도 이제 항상 이제 고정된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게 이제 픽스드라는 포지션의 속성 값을 픽스드로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위치가. 예제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약간 녹색으로 있는 거 있죠.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거가 이제 스크롤을 하더라도 얘가 항상 고위치에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거를 이제 포지션을 요 태그가 P 태그로 이제 했는데 요 태그가 사용자가 이제 스크롤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게 고위치에 항상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앱솔루트로 설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스크롤 하게 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픽스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면 이제 바디가 볼드의 12폰트 이거는 똑같고요. 앞에 1교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H1은 이제 글씨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P 클래스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썼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제 클래스를 여러 번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아이디와의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아이디라는 건 한 번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쓰고자 할 때는 동일한 스타일을 여러 번 쓰고자 할 때는 클래스를 써야 된다. 그렇죠?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앞에서 점 클래스 이름. 이 이름을 갖다가 여기 클래스에서 불러서 쓰기만 하면 그 스타일에서 정의됐었던 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CSS 스타일 정의하는 방법, 내부 문서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위치 설정 박스 1, 2, 3, 4, 5는 뭐 동일한 P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P만 보면 되죠. P 왼쪽에. 배경색은 옐로우. 가로 300. 위드스가 가로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트는 세로 길이 50픽셀. 그래서 오른쪽 결과에 보면 1, 2, 3, 4, 5까지 밑에는 좀 이제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요거 5개의 노란색 박스가 기본 위치 설정 박스 1, 2, 3, 4, 5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FP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죠. P와는 다른 FP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정 위치 설정 박스 오른쪽 스크롤 위아래로 이동해 보기 뭐 이런 내용인데 왼쪽에 가보면 이제 .fp를 찾아야죠. FP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그 스타일은 뭐냐? 스타일에 가서 .fp 클래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지션이 픽스드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고정적인 거예요. 픽스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라이트 탑은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픽스드인데 얘는 절대값을 갖는데 오른쪽에 이제 5픽셀 여기 약간 좀 안 띄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5픽셀 띈 거고 위에서 5픽셀 띄었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는 항상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라는 거예요. 근데 앱솔루트는 좌표값 가지고 하지만 얘는 요 이제 탑
right, bottom, left 그 값을 이제 그 요 박스의 크기 가지고 절대 좌표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값을 가지고 얘가 항상 그 위치에 이제 있어요. 어떻게 스크롤을 하더라도 항상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픽스드인데 이 그 박스를 움직이지 않게 이 자리에 있고 싶다 그러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크기만 딱 설정해 주게 되면 포지션을 픽스드로 하게 되면 스크롤을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에서 보면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그린이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고 얘 크기는 300에 50이니까 요거 박스 크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박스 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서 점피에 위드스 300, 하이트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박스 크기가 똑같은 거고 위치는 이제 그 우리가 점피 태그는 별도로 뭐 포지션이 스타틱이냐 렐러티브냐 뭐 없잖아요. 그쵸? 렐러티브라 그러면 좌표 위아래 뛰는 걸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문서의 흐름 그대로 스타틱이 적용이 되면서 렐러티브라는 그 어떤 좌표의 위아래 뛰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스타틱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그 뛰는 게 없는 기본적인 이제 그 P 클래스의 순서적인 문서의 흐름 구조를 표현을 한 거고 FP만 이제 픽스드 됐는데 위에서 5픽셀 탑,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에서 5픽셀 요거는 이제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스크롤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좀 이제 화면 크기를 작게 해서 스크롤이 생기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올려보고 위로 올려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보세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해보면서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하면서 에러도 생기고 이제 좀 고치고 이러면서 요 그 CSS 태그의 사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니까 눈으로만 보면 이제 오래 가지가 않아요. 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 뭐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습을 직접 해보고 여기 보면 태그가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기본적인 이런 포지션, 라이트, 탑, 백그라운드, 컬러, 뭐 폰트 뭐 이런 걸 좀 잘 모르는 영어 단어는 좀 적어놨다가 그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과 관련된 속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적 스타틱, 상대 렐러티브, 절대 앱솔루트, 고정 픽스드. 자, 정적은 이제 문서의 흐름 그대로. 상대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뛰는 거. 이거 상대적이라는 얘기네. 고놈의 상대적. 그 다음에 앱솔루트는 좌표값. 0,0은 왼쪽 위. 표현되는 값도 그 박스의 왼쪽이 좌표값. 자, 그 정도 고정 방법. 픽스드는 뭐냐? 얘는 항상 그 위치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잡고 스크롤 되더라도 안 움직인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가지의 포지션 속성, 속성값 그를 이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포지션은 이제 배웠고,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플로트가 떠다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포지션은 위치니까 뭐 위치를 잡는 거고, 플로트는 이제 그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 이제 보통 보면 어떤 div 다음에 이미지, 뭐 div 다음에 p, div 다음에 div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치할 때 이제 div는 스팬 태그를 써서 뭐 행과 열의 요소를 이제 구분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쓸 때 뭐 그림은 오른쪽, 설명은 왼쪽, 아니면 이제 그림은 이제 왼쪽, 설명은 오른쪽,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그 설명은 뭐 오른쪽, 뭐 이렇게 또 어떤 표에 대해서 설명은 오른쪽, 뭐 이렇게 할 때 그 개체들의 그 연속되는 개체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요소들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요소를 이제 왼쪽으로 떠 있게 하겠다. 그죠? 내가 지금 요 요소를 그 다음에 나오는 요소의 왼쪽으로 레프트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이제 다음 나오는 요소의 오른쪽이다 그러면
이제 플로트를 라이트로 이제 하게 하면 돼요. 이제 이게 레프트 라이트는 그거고, 인헤리트는 뭐냐? 이제 여러 개의 그 태그들 안에 태그가 또 숨어져 있을 때, 계층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식, 부모 자식,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그 자식 요소가 부모 요소의 플로트로 그대로 상속받게 하겠다라고 할 때 플로트 땡땡 인헤리트 하면 돼요. 이 책에서는 요 예제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개를 겹쳐서 쓸 때는 이것도 많이 써요. 요 예제에서는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난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적지 않으면 이제가 문서 흐름 그대로 짝짝 순서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 앞에 있는 속성의 플로트를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플로트 속성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플로트 땡땡 난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떠다니지 않게 왼쪽 오른쪽 이제 떠 있지 않게 원래 있는 것대로 이제 순서대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이제 플로트 땡땡 난이라고 하는 속성 값입니다. 한번 예제를 좀 보는 게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그림하고 이제 글씨하고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죠. 아래에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div 스팬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플로트 속성 갖고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예전에는 표 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표의 테두리를 없애서 나타내는 방법도 이제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거고. 자, 봅시다. 근데 요거는 보면 이제 스타일의 이미지만 이제 그 스타일을 정해놨죠.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플로트는 오른쪽으로 해라. 오른쪽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요. 이미지라는 태그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마진. 우리 이제 요거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죠. 마진. 마진 태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박스 요소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패딩이 아니라 겉에 있는 거. 이게 순서대로 탑 0,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오른쪽 0, 라이트, 그 다음에 바텀 10, 그 다음에 레프트 10. 이거 잊지 마세요. 순서대로. 00, 10픽셀, 10픽셀이라고 하는 의미가 탑이 0, 시계 방향, 라이트가 0, 바텀 10, 레프트가 10이다. 이거 마진, 여백. 여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겉의 여백은 마진, 안의 여백은 패딩.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미지라는 태그로 찾아보는 거죠. 이제 P는 이제 위에 있는 거가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P가 나타나면 그 다음 줄에 적는 거죠. 패러그래프니까. 그래서 근데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PIC1.jpg는 이제 파일 이름이고 ALT라는 거 설명했죠?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는 이 이미지를 못 띄워요. JPG라는 확장자를 그 인코딩 못하는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이미지를 못 배우게 하지 말고 글씨를 그냥 이미지라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는 140 가로, 세로는 또 140 픽셀.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제 펭귄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나타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P 태그 안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P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예전에는 요 플로트라는 게 없으면 글씨 이미지 밑에다가 글씨가 나타났겠죠. 이미지 밑에다가 이미지 보이고 이제 글씨가 밑에 나타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라이트로 하게 되면 얘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면서 그 다음 거는 그 위에 있는 거 다음에 뭐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 플로트를 라이트로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안 썼을 때는 이 순서대로 이미지 다음에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 나타내고 정확히 정리하면 만약에 이제 플로트라는 거를 라이트로 안 하면 플로트 속성은 웹문서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플로트 속성은 특정 요소를 떠있게 해줍니다. 이게 쭉 이제 안 됩니다까지 이제 그 글씨가 나타나는 거죠. 순서대로. 근데 여기서 이미지란 태그 안에 클래스에서 이미지니까 그 스타일에서 이미지가 플로트로 오른쪽으로 하라고 돼 있고 그 여백은 위아래 여백이 띈 거니까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좀 왼쪽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왼쪽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좀 플로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플로트를 해야 되니까 얘가 어떤 앱솔루트나 그 어떤 픽스들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 절대적인 좌표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나 픽스드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어떤 게 나중에 이제 적응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값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뭐 앱솔루트인지 픽스든지 적용이 될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플로트라는 속성 되고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플로트가 레프트였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키는 과정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어떤 그 바디 안에 있는 문장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적용된 거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플로트 속성 사용을 H1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iv라는 클래스, div1 클래스는 플로트가 레프트예요. 그러면 div는 왼쪽으로 나타내고, 얘가 박스의 크기는 가로 100, 세로 50, 마진은 10픽셀이고, 보더 두께가 3픽셀이면서 진하게 요 샤프 봐요. 샤프. 요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16진수라 그랬죠? 레드가 73. 16진수. 그 다음에 AD 그린. 그 다음에 블루가 21.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도 낸다 그랬으니까 레드, 그린, 블루 16진수.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21 같은 경우 2 곱하기 16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10진수로. 16진수를 이제 10진수를 16진수로 하는 거는 이제 10으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방법죠. 그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div는 레프트로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div2가 나오면 div1이 레프트에 이제 떠다니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비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더가 1픽셀에다가 진하게 레드가 이제 요 전체로 이렇게 나타내요. 오른쪽만 구분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왼쪽에 떠다니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타낼 때 이 박스를 div1은 이제 묶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iv2는 두께가 1픽셀이고 진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h1이 이제 클리어 속성이 되고, 그 다음에 div3이 왼쪽으로 다시 떠다니죠. 얘는 이제 가로 100, 세로 50, 10픽셀 마진, 두께가 3픽셀에 진하게,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밑에가 div4인데 이제 1픽셀에다가 진하게 빨간색이 되면서 여기다 이제 클리어를 레프트로 해버렸어요. 자, 이게 클리어를 레프트로 안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div3을 이제 덮는 똑같은 사각형이 생기는데, 이제 더 이상 div4부터는 클리어라는 속성을 적게 되면 떠다니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div3이 레프트로 떠다녔잖아요. 이걸 클리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플로트가 div3은 플로트가 레프트인데 이거를 div4에서는 클리어 레프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떠다니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div3부터는 플로트 레프트, 클리어 레프트를 이제 없애버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클리어라고 하는 거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클리어라는 속성은 플로트 속성을 앞에서 적용된 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제 왼쪽으로 더 이상 떠다니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플로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는 inherit, left, right, 그다음에 none이라는 걸 배웠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두 가지만 주로 설명하고 있죠. 플로트는 left와 right.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에서 우리 더 이상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clear left를 쓰면 그놈은 더 이상 이제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문서 구조로 출력이 된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거랑 아까 앞에서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고요. 그래서 바디라고 하는 거를 보면 H2가 이제 적용이 됐고,
div1은 이제 div1은 글씨가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보면 이 박스의 크기, 그다음에 색깔,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div2가 아까 앞에서 플로트가 레프트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죠? 얘가 덮어씌워서 오른쪽에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h2가 클리어 속성 사용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div3가 플로트가 레프트이지만, 그래서 레프트에 나타낸 거죠, 얘가. 그 다음 게 div4가 클리어라는 속성이 레프트로 돼 있어서, 이제 앞에 있는 div3의 레프트라는 그 플로트를 무시를 하고, 위에 있는 것처럼 div1과 div2의 결과처럼 나타내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div3 다음에 div4가 적용되는 이러한 결과로 표현되는 것을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포지션과 플로트 속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플로트 속성을 정리를 하면, 플로트 속성의 속성 값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inherit, 그다음에 left, 그다음에 right, 조금 naon이라는 거. 그리고 클리어를 이제 그 naon이라고 설정을 해도 뭐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플로트를 nao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리어라는 속성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플로트와 클리어는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플로트는 inherit는 여러 개의 부모 요소 안에 자식 요소들이 있을 때, 그렇죠? 대표적으로 div 안에 span 여러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그 ol 리스트 안에 li 이런 거 정리할 때, 그 다음에 뭐 ptag 안에 또 ptag 넣는다든지 할 때도 다 이제 부모 이제 클래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플로트를 하겠다 떠다니게 속성 값을 이제 설정할 때 그냥 inherit 하면 되는 거고, 그 플로트를 땡땡 inherit, 앞에가 플로트가 엄마가 왼쪽이면 얘도 inherit 하게 되면 왼쪽. 물론 이제 플로트 땡땡 왼쪽 해도 되지만 inherit라는 속성은 이제 그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left, right는 말 그대로 왼쪽에 떠다니게 해라, 오른쪽에 떠다니게 해라. 그죠? none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원 상태로 떠다니지 않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플로트와 클리어는 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플로터의 그 left라는 right라는 거를 없애고, 얘는 원래의 문서 구조들을 하겠다 그러면 클리어, 앞에가 레프트면 레프트, 클리어, 앞에가 오른쪽이 라이트면 라이트, 뭐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클리어와 플로트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와 우리 2교시 때 배웠던 포지션을 좀 정리를 잠깐 하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tatic, relative, absolute, fixed. static은 문서 그대로, static, 문서의 흐름 그대로.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는 relative, 좌표값, 위아래, 오른쪽, 왼쪽, 좌표, 뛰는 정도, 여백의 정도를 정리하는 거고,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absolute와 fixed가 있는데, absolute는 왼쪽 위가 00, 설정하는 박스의 좌표값도 왼쪽 위, 그걸 설정하는 거고, 얘는 스크롤 하게 되면 그 좌표값이 설정된 데 있지만 이제 스크롤 하게 되면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고, 그 포지션을 픽스드로 하게 되면 절대값을 잡는데 얘는 좌표값을 잡는 게 아니라 문서 안에서의 그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하게 되면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나 위로 올리나 어느 걸 하더라도 얘는 항상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설정하는 게 포지션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